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2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 실종되면서 가을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가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과 가깝고 인프라가 풍부한 분당과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택시장은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서울 강남권의 중층 아파트 단지들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같은 파리 대책의 규제를 피한 데다 현 단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자유롭다는 이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올 초부터 꾸준히 달궈졌던 서울과 부산 아파트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과 평균 경쟁률이 대책 이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토지 시장은 올 들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저가 매수가 가능한 토지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학가 주변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20%에도 못 미치면서 기숙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임대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책 발표 이후 7일에는 0.03%, 14일에는 0.04% 떨어진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지난주 수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전세 대란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옥죄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좀 팔기 위해 집을 내놓고 있지만 또 실수요자들은 조금 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잠시 후에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세 시장의 분위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역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금요일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이 부동산 시장 이야기부터 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는 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2011년도에 이렇게 이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전세가가 좀 폭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전세 시장의 분위기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주 세대에 의해서도 이제는 전세가 이제 없어서 지금 이제 매매를 하다 앉아서 경기권으로 나가는 현상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제 서민들이 이제 주택을 사기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시각과 또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버티기 작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PPT화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엊그저께 신문에 난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직장인 이 모 씨가 뭐 한 34살 정도 되신 분이죠. 결혼을 하시게 돼가지고 주택을 이제 사시려고 알아보던 과정 중에 파리 대책이 이제 나온 거예요. 예. 이놈의 파리. 파리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게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층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엔간한 지역이 가격대가 좀 뭐 7억, 8억, 9억 막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뭐 경기로 다 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뭐냐면 전세 대출의 경우는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전세로 전환을 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또 다른 PPL을 갖고 오는데 잠시 이따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마포구에서도 전세로 살던 분이 결혼 2년 차 되신 분인데요. 이제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마음을 먹어버린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뭐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아내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서 집을 좀 마련하자. 아이들도 이제 학교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꿈을 좀 꿔야 되는데, 파리 대책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집값의 50%밖에 주택담보대출이 되지 않으니 뭐 엔간한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전세를 또 연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이 9월 달에 발표되기 전에 이미 이제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그 사이에 어떤 다른 변수가 있기 전에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2년이라는 세월을 전세를 하시게 되면 후딱 지나가야 되는데 그 세월 동안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일 수는 있겠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미나 때 와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지금 수천 명들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사고 싶은 주택에 가면은요, 주택이 안 나와 있어요. 매도로 나와 있질 않아요. 현실 거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높아서, 그나마 좀 살려고 했던 수요자들도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돈이 이제 다 안 되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젊으신 분들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렛대 효과를 좀 이용해서 이렇게 집을 마련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지금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이게 이제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전세 수급 지수라 그래서 이게 100 이상이 넘어가면은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블로그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되는데, 전국에 한 3,008개 부동산 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45.5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다라는 게 지금 숫자상으로 데이터상 지금 나온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에 대한 게 이주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어디가 이주를 하는지 이따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당장에 뭐 한 2만 세대 정도 움직이고요. 또 나머지도 한 3만 세대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주를 하거든요. 올해에도 하고 조금 지나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부족해지는 게 현실이에요. 부족해지는 게 현실. 근데 이게 이주 세대가 움직이면서 그 주위의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또 투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전세에 대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오른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지금 그걸 핑계 삼아 또 뭘 낼지 사실은 조금 콩닥거림이 있습니다. 마음이. 근데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주택자들을 지금 이제 옥죄면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매수자들이 지금 사지를 않고 있고 거기에다가 금전도 따라주지를 않고 있죠. 뭐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실수요자들이 집 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세 또한 80%로 지금 이제 웬만한 집값의 80%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버티기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이 나왔지만 그 예전에 12년도쯤에 있었던
죄송합니다. 그때 똑같은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학습 세대가 생겨가지고, 시간을 조금만 요 정부 때만 기다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내놓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버티기로 들어가는 경우, 보유세 뭐 내더라도 어차피 더 많이 오르니까 이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조금 이제 정부에서 뭔가, 대단한 다른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을 이제 주저하면서 더 큰 문제는요,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서울과 성북구 뭐 자료를 보면, 국민은행 자료를 보면요, 매매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서울이 평균 72%, 성북구가 82%, 동대문구가 80%, 뭐 일부 강북 지역도 80%, 구로구도 80%죠. 근데 이게 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이 전월세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도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신문에서 언론에서 전세값이 폭등하니까 나는 전월세 상한제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113 대책이 나오기 전에 6.19 대책으로 자갈도를 던졌다가 안 아파? 그러면은 더 세게 할게. 그리고 바위돌을 던진 게 113 파리 대책이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6.19 대책이나 113이나 이렇게 자갈도를 던진 거예요. 근데 괜찮네, 안 아파, 괜찮아? 그러더니 이만한 바위덩이를 던진 게 파리 대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그만 거 맞고 안 아프다고 얘기했으니까 큰 돌 던졌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공약사항이 있다고 한들,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가 있는 해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가격이 높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이상할 정도, 이상으로. 근데 그런 경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플레에 따라서 적당선으로 올라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가 있는데, 이게 집값이 올라서 분위기가 떠서 이런 게 아니라 이주 세대에 의해서 한운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역행해가지고 그렇게 전세가 올라가면 상한제 도입해야지 하고 뭔가 명분을 만드는 신문, 언론 기사들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그래서 이주 세대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야 서민들한테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닥 그렇게 이로운 정책이 아닙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분명히 있었고 답습을 했는데도 지금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에 보기 좋은 정책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주 세대나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겠죠. 2부에서 어디 이주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내 집 마련을 하기에 마땅한 집을 구하기에도, 매수처를 구하기에도 어렵고 또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또 이 재건축과 관련된 이주 수요와 관련된 전세 대란도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이 부분 잠시 후에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실 수 있고요. 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금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 13단지에 거주 중입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20평에 살고 있는데 조금 넓은 평수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네. 마포에 있는 염리 3구역 분양을 올 12월에 있는데 그걸 받아서 그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또 아니면 이 목동 안에서 실지가지 아파트 안에서 조금 평수를 늘리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네.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 신시가지 13단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자, 20평형이 조금 작아서 좀 큰 평수로 이사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포구 염리 3구역 분양권을 좀 분양을 받을지, 아니면 목동 신시가지 좀 더 큰 평수로 이사를 할지, 자,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네. 자, 지금 이제 신정동 신시가지 13단지에 지금 계시다는 얘기죠? 네네. 네네. 몇 평이시죠? 20평입니다. 아, 20평대. 근데 얘를 이제 이주하려고 하는 다른 목적이 있나요? 너무 좁은 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동입니다. 양천구청 쪽에 구청 2호선 라인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13단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목동에 전체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쯤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87년도 준공이다 보니까 재건축 연한이 돌아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이거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 좀 됐습니다. 몇 년 되셨죠? 한 7, 8년 살았습니다. 7, 8년. 7, 8년 네. 전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 가격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제 그때 샀던 금액보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여서 대략적으로 얼마 주셨죠? 올랐어요. 한 2억, 한 3억 5천 정도였던 것 같아요. 3억 5천. 네. 지금은 네. 뭐 한 가격 굉장히 높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물건을 우리가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똑같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이 목동은 이제 용적률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낮은 편이에요. 찾아먹은 용적률이. 그러니까 뭐 1단지부터 13단지, 14단지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용적률이 뭐 가장 낮은 데도 있고 조금 높은 데도 있고 한데 얘는 그냥 이제 평균치의 용적률을 갖고 있어요. 목동 안에서. 근데 전체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제 남아있는 용적률이 상당히 많아서 재건축을 했을 때 먹을 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건을 지금 현재 외부에서 사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가 이게 권리가액이 내가 만약 6억에 이 물건을 샀다 그러면 권리가액이 한 4억 나올 거 아니겠나 이런 걸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미 2억 몇천 3억 몇천에 이미 사셔가지고요 내 권리가액이 내가 산 것보다 낮게 나오진 않아요. 사신 지 오래되셔가지고. 그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서 아파트가 개발이 돼가지고 25평을 받았을 때 나의 분담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제 신축이 이 목동 13단지의 특성은 적은 주택이 많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또 용적률 자체도 많이 안 찾아 먹었어요. 그래서 크게 짓든 적게 짓든 어쨌든 나한테는 손해 보는 일이 아니다.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건축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금 정부에서 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정부는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 흘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는 그 일환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은. 그래서 이 물건을 딴 데로 가시더라도 전세를 놓고 가시든지 융자를 빼서 딴 데로 움직이시든지 얘는 일단은 팔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어쨌든 요 주변이 이주를 하더라도 이주 세대에 의해 가지고 또 전세비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맞아줌으로써 이제 본인이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움직이시는 것보다는 어딜 가시든지 간에 얘는 살려두고 가는 방향으로. 왜냐면 87년도라서 재건축 연한이 됐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 물건이 자유로운 게 조합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도 자유롭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도에 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 분위기만 해도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요. 분위기가. 이번 정부에서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결론은 우리는 버킨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있던 그래프들이 다 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물건의 가치만 따져도 얘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팔지 말고 그리고 어디로 움직이신다 그랬던 거죠? 염리 3구역이요. 염리 3구역이요? 네. 2대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염리 3구역. 지금 이제 얼마에 오픈하는지 아세요? 여기 염리 3구역 여기 있는데. 이대역 바로 앞에 있고요. 여기도 현재 개발하는 게 있고 입주권 상태가 있습니다. 얼마에 지금 오픈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주변 시세로 봐서, 네. 한 30평대면 한 8억 대 정도 분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서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물론 여기
이편센도 그렇고 다 그렇게 8억대 중반에 뭐 이렇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랑자이가 한 9억대 2천 넘어가고 마포도 9억 한 8천 넘어가고 염리 3구역 위치 괜찮죠? 만약에 8억대 초반이나 중반대 한다 그러면 들어가야죠. 무조건. 네네. 왜냐하면 9억 이상 넘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됩니다. 8억 초다 그러면 해야죠. 네. 투자할 그 만한 전문가님, 진짜. 목동 아파트를 팔지 말고. 목동 아파트와 목동 아파트는 팔지 말고 근데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네. 어디가 더 좋습니까? 아, 두 개 중에 그거는 하나만 해야 된다. 목동은 재건축 투자고요. 얘는 신축 아파트라서 투자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어디가 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목동을 놓고 가기에는 아까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저기 13단지하고 11단지하고 이게 재건축을 했을 때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까? 뭐 용적률의 차이가 몇 프로 있어서 가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가치에 대한 차이를 크게 볼 게 없는 게 지금 이제 11단지로 옮겨가려고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안 따져도 돼요. 그냥 자체적으로 본인은 이득이기 때문에 13단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옮겨 타서 갈아타게 해서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그만큼 받았으니까 거기서 그만큼 줘도 손해봐도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엔 나아 보여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주를 하시더라도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20평형의 목동 아파트는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좀 살펴볼까요? 예, 풍납동 극동 아파트 매수 문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이곳이 단지가 좀 작은 편이고, 음. 주변에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등의 그 문화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수직 건축물의 고도 제한 등 규제는 없는지 하고, 네. 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했을 때, 재건축이나 향후 전망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극동 아파트 지금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데 실거주용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네, 실제 살기 위해서 내 집으로 좀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 주택을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보단 재건축 투자 목적으로 지금 가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뭐 실거주 겸해서 이제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쪽 지역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에 이제 뭐 풍납토성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옆에 이제 공원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뭐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많기도 하지만 풍납동 자체가, 원래 풍납동 자체가 분명히 송파구인데 강동구 취급을 받는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래 둔촌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둔촌동은 강동구인데 송파구 취급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 뭐 요즘 많이 괜찮았지만 침수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이 이렇게 깔끔하게 개발되어 있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쉬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풍납동이 일단은. 그리고 말씀하신 아파트가 풍남 극동 아파트. 그죠? 네. 예, 요거 몇 평짜리로 보셨어요? 24평이랑 29평 같습니다. 29평. 29평이 얼마죠? 6억 정도로 봤어요. 와우, 6억. 24평은요? 여기는 자세히, 5억 원대로 봤습니다. 5억 원대로. 자, 지금, 재건축을 한번 보려 그러면 우리는, 그 물건의 지분을 봐야 되는데, 그 지분을 보셨나요? 아니요. 지분이 되게 중요해요. 지분도 네. 보셔야 되고, 또 뭘 봐야 되냐면, 용적률을 얼만큼, 옛날에 용적률을 얼만큼 찾아먹었냐, 그게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풍납동이 280% 이상 찾아먹었어요, 이미 용적률을.
무슨 소리냐면 이 땅에서 최대한 재건축을 했을 때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6억에 사서 나는 분담금을 최소한 2, 3억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공사비를 네. 다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뭐 1억 5천이든 네. 얼마든. 그러니까 네. 1대1 현장이면서 나는 공사에 대한 분담금을 다 내면 여기서 플러스 6억에서 1억 더 줄 거면 더 주변에 살 게 많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건축으로 네.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부적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냥 현실적으로 실거주 입장에서 아까 보신다 그러면 옆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6억대입니다. 찾아보시면 그리고 네. 뭐 이게 풍납 극동아파트 여러 가지로 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실거주 쪽으로 한 6억대에서 내가 조금 더 현실적인 걸로 이 동네에서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조금 올라가면 또 가격이 높아져요. 일로 가면 또 7억대 막 이래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이제 우리 신혼이시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시면 9호선이 이렇게 연장되는 선 있죠, 앞으로. 네, 네. 그 중앙보훈병원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둔촌지구 아파트 여기 멋지게 자리 잡고 있는 요 위쯤에 네. 아파트가 조금 적당량으로 가격대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연식도 괜찮고. 그래서 그쪽에서 물건을 6억대로 실거주 입장에서 9호선 뚫리고 나면 또 좋잖아요. 그죠? 옆에 또 해맞이 네네. 공원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아 보여요. 등촌 현대아파트 있는 쪽이요? 이쪽에, 중앙보훈병원, 뒤쪽으로. 여기 9호선 전철이 여기 뚫릴 거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9호선 전철에 이렇게 예정돼 있잖아요, 병원 앞에. 그럼 이쪽에 잘 보시면 뭐 둔촌 현대 4차도 괜찮고요. 가격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아까 그거보다 더 현실적으로 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제대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몇 개월만 네. 기다렸다 사시면 가격이 조금 내려갈 거니까 좀 이따가 네,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고민하셨던 이 풍납동의 극동아파트는 재건축 투자용으로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좀 더 적합한 지역을 추천해 주셨고요. 우선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몇 개월 정도 더 기다렸다 매수하시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이렇게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안양시 그 만안구 석수동이에요. 네.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 24평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걸 전세로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이 그 전세로 살고 있는 그 매입하면 어떻겠냐고 의사를 물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도 되는 건지 여기에 갑자기 집이 많이 뛰어서 그래서 네. 저희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함부로 사도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 현재 24평형의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집을 좀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가격이 좀 너무 뛴 건 아닌지 자,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거기 거주하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아니, 오래된 건 아니고 이제 네. 12월 달에 전세 만기 되어 가요. 그 안양 지역에서 거주하신 지는요? 여기 그 처음으로 서울 살다가 처음 이사 온 거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좀 넘었죠. 얼마 안 되셨구나.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네. 제가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이렇게 관악역이라는 역이 있죠. 1호선 네. 라인에 관악역에 이편한 세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을 이 자체만으로 한번 볼게요. 얘네들끼리만, 요 동네끼리만. 네. 사실은 이렇게 만안구가 있고 동안구가 있는데 이쪽은 약간 강북에 해당하고 아래쪽은 이제 강남에 해당하거든요.
쉽게 네.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네. 강북 중에서도 이제 연식들이 다 오래돼서 어차피 뭐 네. 가격대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아파트는 석수 2편한 네. 아파트는 네. 25평 네. 얼마죠? 지금 3억, 고가가 3억 5천, 6천 이렇게 가는데 예. 저희는 지금 1층이라서 3억 2천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던 기본적으로요. 네. 아예 교육 그 시설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거 아니고 마당이 있어서 난 좋다 하는 거 아니고서는 네. 수요자들이 많은 거로 가려면 어떤 B급을 가더라도 로얄층을 사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가셔가지고 언제 골치가 아프냐면 지금 이 네. 집주인이 안 팔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네.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1층을 잘 사지 않아요. 수요자들이. 그 네. 싼 맛에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네. 고생할 때가 언제냐면 팔 때. 매도할 네. 때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싫은 거예요. 돈 좀 더 네. 보태서 용자라도 해서 차라리 로얄층을 가고 싶지. 그러니까 일단은 1층에 대한 마이너스 점수 하나 딱 드리고요. 또 네. 하나가 이 편한 세상이 지금 25평이 예전에 네. 지어진 거면서 그나마 신식이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수요자의 어떤 그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방이 2개,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그럼 네. 식구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나만 좋은 거예요. 음.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속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5평 아파트 엔간한 것들 방 3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방 3개짜리가 훨씬 더 유용한 거예요. 수요자가 많고. 그러니까 네. 저는 요 물건에 대해서 사는 거는 조금 반대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1층과 그 25평에 대한 부분에 방 2개짜리. 차라리 여기 앞에 경남 아나스빌이라든가 성수 현대가 연식은 좀 됐지만 훨씬 더 낫고 실수의 입장에서 주택을 매입한다고 바라봤을 때 얘를 대변하시고 싶다 싶으면요. 4호선 라인으로 가시던지 아니면 4호선 라인이면은 이제 범계 쪽 이런데 평촌 쪽을 잘 찾아보시면 네. 잘 찾아보시면 평촌 근처는 아니겠지만 조금 더 나은 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뭐 연식으로 좀 새 거로 전철역 나는 상관없어 그러면 아래 내선지구까지 좀 요 위쪽에 잘 찾아보시면 연식 조금 25평짜리 조그만 것들 네. 한두 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저는 사는 거는 좀 반대 입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살고 계시는 집에 대한 이 2가지 좀 고민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방 구조 그리고 1층이라는 점의 단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이렇게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언제나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 이 방송 시간은 짧아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더 대표님과 말씀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준비해 주셨거든요. 대표님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집을 정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시고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인 동네이기 때문에 해주심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정보 공유를 하면서도 중요한 건 파리 대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진단해야 되는 사항들을 세미나 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세금이 바뀜으로 인해서 세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처신을 해야 되고 앞으로 9월 달을 기다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오고 있는데요. 파리 대책 나오기 전에도 파리 대책 나온 후에 액션을 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움직이셨다가 계약금 막 날려야 되냐 뭐 해야 되냐 막 이런 경우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9월 달에 대한 부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미나 때 오시게 되면은 어떤 걸 어떻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마음의 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매체 통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혼란스럽다, 관망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릴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신하순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진행되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예약 주시고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관련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에 이어서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세 시장 이야기 조금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전세 대란이 걱정된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이주 수요 발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강남권에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주 수요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년 전에 지금 한 2만 가구가 사실은 이주하기로 했다가 8,700가구가 이주하면서 전세 대란이 왔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심리적 요인까지 불이 붙으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었죠, 가격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품이 꼈던 물건들은 가격이 빠지고, 그리고 원래 1등 지역에 있던 물건들은 올라간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상황인데 파리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변수는 있겠지만 전세가 지금 필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입장이라 이것은 저희들이 뭐 가격을 올리지 않아야 돼요, 해야 돼요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부동산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PPT 파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분명히.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전세비가 주변에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문제되는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 이 이주 세대에 의해 갖고 일시적 수요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가격이 부동산이 지금 현재 또 과열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또 대단한 정책을 또 내놓을까봐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내놓을까봐 전세 상한이죠. 좀 걱정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서 대규모 이사가 지금 예상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파리 대책 이후에 내 집 마련 수요자들조차도 이제는 전세를 다 아까 일부에 보니까 집 못 사겠네,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고 할 수 없네 그러고 전세로 지금 이제 다 돌아서고 있죠. 그 전세 수요자와 한번 위치를 보자면 강남 4구가 강남, 소초, 송파, 강동이 지금 2만여 가구가 지금 이주 물량의 40%죠. 이주를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뭐 이미 둔촌지구는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만여 가구가 이제 이주를 곧 할 거예요. 동대문구 4,500가구, 성북구 4,100가구, 서대문구 지금 5,400가구, 은평구 2,900가구, 양천구 2,000가구, 동작구 2,003가구, 그리고 개포주공 1단지 5,000가구입니다. 5,000가구. 개포주공 4단지 2,800가구. 그리고 둔촌지구 이미 이주했죠. 하고 있죠. 5,900가구.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쪽 강남에 다 이렇게 몰려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건요. 전체로 합쳐갖고 한 5만 가구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올해 안에 이 안에서 뭐 내년에 조금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 내년 지나고서 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또 강남에 재건축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이어서 또 이주 세대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전세로 빠져나가서 한 6, 7년 동안은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와중에 강남이 지금 이제 전세가 이렇게 가격이 지금 이제 이주 세대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 지금 이제 상황을 좀 들여다보자면요. 전세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TV나 디테일 강화로 인해서 지금 실수요자들 뭐 일반 투자자들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섬으로 인해서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주 세대에 의해서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그 주변에 이제 이주 세대가 있죠. 5억 7천만 원. 2달 전입니다. 2주 전에. 지금 현재 6,500만 원 상승을 했어요. 이런 현상은 제가 세미나 때 오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을 드려요. 저도 실제로 겪은 신정사동 이주할 때요. 밑에 빌라 1억 2천짜리 살려고 하다가 일주일 만에 1억 6천 됐어요. 그 파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계약을 안 했는데, 그분 뭐 1억 6, 7천 더 받고 파셨습니다.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학생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 부모들 입장에서 근처에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 이렇게 올라가다 도저히 안 되면 매매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동 롯데,
강동구죠. 그쪽도 5억 3천만 원이었던 게 5억 5천만 원 5월 달이었었는데 5천만 원 오른 거예요. 6, 7, 8, 3개월 만에 5천만 원 오른 거예요. 이것은 이주 세대에 의해서 오른 거라고 볼 수 있고 이 주변에 그럼 6,500만 원을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들어가는 집에서 6,500만 원을 못 올려주고 나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근거리 경기로 가거나 강북으로 갑니다. 강북으로.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켜봤을 때 강남에서 이주가 빠져나와서 이 안에 6천이나 5천만 원을 더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나는 못 올려주니까 어디 가요? 강북 가요. 그럼 강북에서 또 못 올려주니까 어디 가요? 근거리 경기를 갑니다. 근거리 경기. 뭐 삼성지구라든가 저쪽에 경기 가는 거예요. 경기. 경기에서 또 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이사 가면 이 집은 또 빠져야 되잖아요. 장거리 경기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최소한 4군데가 점핑을 한다. 계속 들어가면 나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아까 지금 5만 세대가 이주한다 그러면 5만이 이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같이 움직이면 10만이 이주하는 거고 10만이 또 이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5 1, 5, 20, 5, 30, 5, 40, 20만이 이주하는 거예요. 지금 8,700가구가 움직였을 때 곧 3만, 4만이 움직였어요. 지금 우리가 전세 대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까 말까 어떻게 안 될까? 근데 이 전세 대란을 이주 세대에 의한 전세 대란을 뭐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만약에 막아버리면 우리나라의 지금 자금 투자가 현실적으로 이제 3만부 시장이 이제 들어서는 과정에서 전부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은 인플레보다는 더 낙후된 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강남 개포동 4단지의 경우도 이제 지금 이주를 시작해야 되는데 오직하면 전셋값이 1억 원대인 오피스텔이나 빌라 쪽으로 이주를 다가구 임차 이런 걸로 지금 이주 수요가 몰릴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전월세 수요 증가와 전세 물건 부족으로 가격은 상승과 전세 시장이 불안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사에서 만약에 전세가 막는다고 전세 상한제 잡아버리면 아주 이게 웃겨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이 이주 세대에 의해 가지고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주변에 이주 세대가 있는 곳들은 그 자리에서 3천만 원씩 올라버려요. 그날 관리 처분 하는 날. 근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잘못 만약에 근처에 뭐 올라갈 이유도 없는 물건 샀다가 이주 세대에서 올라간 거를 집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미 들어간 사람들 중에 별 볼 일 없는 아파트는 이제 이주 다 끝나고 나면 빠져나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뭐 큰 변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주 세대에 의해서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삼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곧 올해 안에도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전세 수요가 있다는 점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남 자구를 중심으로 이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값 상승 그리고 그에 따른 또 매매가 상승까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재건축과 관련해서 또 이주와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저희 상담 전화 언제나 활짝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고 또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갈게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네.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시형 아파트 네. 22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제가 매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네.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언제 처분을 하면 좋을지 팔고 뭐 다른 데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시형 아파트 22평형을 좀 오래 보유를 하셨어요. 지금 월세를 받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좀 네.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또 재건축까지 좀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 되실 네. 것 같아요. 네. 네. 전문가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아니, 이게 10년 동안에 주변이 너무 깨끗해지고 있네요. 그죠? 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이렇게 네. 신월 시형 아파트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많이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정동 이펜하우스라는 네. 깔끔한 단지가 이렇게 자리를 좀 잡고 있고요. 좀 대각선 쪽으로 보자 그러면 신정 뉴타운이 이렇게 또 뭐 한 3,000세대가 들어설 거죠, 여기가. 지금 네. 입주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발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변이 지금 굉장히 깨끗해지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이제 뭐 시기를 놓치셨다고 하지만 뭐 어떤 면에서 보자면 뭐 어떤 걸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얘 모양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잘못된 실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얘가 이제 재건축 연한이 왔어요. 그죠? 네. 네, 87년도죠? 네. 지금? 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용적률이 얼마 안 찾아먹었어요, 이 물건이. 그러니까 네. 좀 먹을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 예전에 사셨을 때 저렴하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은 재건축을 했을 때 분담금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사업만 진행만 되면 돼요. 본인 네. 입장은. 그래서 얘는 재건축을 했을 때 이 주변의 여러 역할로 봤을 때 신정동도 지금 새로 생긴 데도 지금 거의 6억대 이르거든요. 지금 뭐 이펜하우스는 조금 더 뭐 4억 6, 7천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물건 자체가 지금 이제 재건축이 됐을 때 가치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얘를 월세를 주고 있다고 하시는데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법으로 적은 주택을 사시는 거에 한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완화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 80%를 민간인한테 거의 이렇게 맡기고 있는 입장이라 민간인들한테 임차를 많이 하세요 해가지고 열어주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법이에요. 서민들한테 임차 좀 많이 하세요. 집을 사서 라는 것들은 임대사업자법을 이용해서 많이 하세요라는 부분은 완화 정책. 아파트 많이 비싼 거 사는 거는 강화 정책.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은 디테일하게 만나봐야 알겠지만 방송 시간상 만약에 이 주택이 하나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월세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지금 네. 얘는 전세로 놔버리고 그 전세금을 다른 데다가 소형주택으로 재투자를 하시면요. 나중에 차익이 이렇게 더블로 날 거예요. 더블로. 네. 네, 그래서 월세보다는 전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세금으로 또 전세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월세 말고. 그런 네. 식으로 조금 움직여 보시고 월세를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안 맞아요. 수익률이. 매매가 대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세를 놓고 여기서 월세를 받는 방향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차익이 따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시청자님 우선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재건축할 때까지 더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월세보다는 전세가 조금 더 투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또 투자처까지 또 전세로 하나 더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나은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저는 양천구 목동의 하이페리온 2차 56평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거주한 지는 한 10년 됐고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방배 5구역이라고 재개발 지역을 다세대를 하나 샀는데, 네. 네, 근데 하이페리온 2차를 언제쯤 팔아야 될지 매도 타이밍이랑요. 혹시 저는 목동에서 조금 더 거주를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래 살려면 네. 임대 사업자 등록을 그 방배 5구역을 하는 게 하면서 두 개를 가져가는 게 나을지 그거 네.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네, 오늘 목동에 사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제 양천구 목동의 하이페리온 2차 56평형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네. 방배동 5구역에 재구역 네. 다세대 주택을 좀 구입을 하셨습니다. 자, 이 네. 중에 하나를 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 부분 좀 살펴볼게요. 전문가 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목동 거주하신 지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아이들 교육 문제랑 연결되신 거죠? 네, 교육 문제랑도 연결이 되고 남편 직장이 부천이어가지고 당분간은 목동에서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이제 1차예요? 2차예요? 하이페리온? 2차요. 2차요? 네. 아, 네. 지금 매매가가 상당한 가격인데 전세 비율도 상당히 높은 곳이라 제가 네. 이제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제 하이페리온 2차를 말씀하셨는데 목동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교육이 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쪽이. 그래서 굉장히 그 치맛바람이 센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그 예전에 괜히 친한 언니가 목동에서 어마어마한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분인데. 자, 보시면 여기 하이페리온 1이 있고요. 하이페리온 2가 있습니다. 네, 오목교역. 저희는 2차거든요. 그렇죠, 2차. 2차가 네. 조금 더, 얘는 2003년식이고 얘는 2006년식이고, 네, 얘가 훨씬 더 2006년. 가격이 1억 이상 또 높아요. 전세 네. 비율도 매매가 13억에서 14억 하는데 한 12억까지 전세가 나가는 걸로 제가 네, 알고 네, 있어요. 맞아요. 전세 비율이 상당히 높고.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도 뭐 목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목동 자체는요, 재건축 바람이 일어나면 얘는 가격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서 앞으로 빠질 일이 없어요. 가격이 지금. 네. 그래서 얘는 뭐 팔고 가지 않고 전세 놓고 가도 되는데 네. 지금 네. 방배동 5구역 지금 뭐 아주 휘파람 불고 계시겠어요? 지금 아니, 방배 근데 5구역 제가 때문에. 너무 최근에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잘 샀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지금 사업이 네.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네. 얘가 지금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네,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개발은 아직 법적으로 9월 달에 네. 발표되기 전에 유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조합원이 뭐 이주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약간 유하기 때문에 상당히 네. 지금 좋은 입장이고 지금 뭐 새로운 시공사가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네. 좋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입장이라 일단은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매매한 가격이나 이런 거 뭐 이제 별도의 문제고. 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언제 사신 거죠? 이제 등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7월 30일 등기했어요. 7월 달에. 네. 그럼 이제 고민하시는 게 네. 임대사업자를 얘를 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네, 건데. 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3년 얘가 이제 일단은 네. 85제곱미터 이하에다가 6억 이하인가 보죠? 네, 맞아요. 공시 가격. 그러면 네.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목동에 대한 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샀으니까 네. 장기적으로 얘를 가져갈 때는 올해 안에 사는 거에 한해서 뭐를 해주죠, 우리가? 양도세 100% 감면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 네. 준공공 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대신에 10년 동안 아파트 지어주고 하는 동안 여기 입주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몇 년간 그렇죠. 그렇게 내주다가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돼요. 그래요? 네. 단지 네. 관할 부서가 다 달라요. 네. 일단은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관할부서와 소득세법을 관할하는 관할부서가 달라서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공사 진행 중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연장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둘이 다 네. 달라요, 입장이. 근데 아. 우리 안전하게 가려면 공사 기간도 포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기분 좋게 두 개 다 보유하셔도 된다. 또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추후 안내되는 세미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간 좀 아쉬우시다면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오후 1시에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조금 더 친절하게 예약 안내 드릴 거고요. 이 상담 전화로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